그 수업 영상을 캡처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그 온라인 놀이터,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단톡방에 막 게시해가지고 재밌어하고 또 그거를 하나의 어떤 놀이처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원격 교육 관련 저작권 이해 자료. 자, 온라인 계약 때문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또는 강사님들께서 동영상을 통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준비하고 또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양한 자료를 만드시면서 이미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과서라든지 기존의 유튜브 영상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내려보낸 원격교육 관련 저작권 이해 자료를 통해 선생님들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저작권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문의 내용이 총 10쪽인데요. 중요한 내용만 제가 먼저 읽어보고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저작권에서 사전 동의가 불필요한 항목들도 상당히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에 대한 사전 동의 또는 재배포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항목들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들께서 영상을 제작하시고 수업 목적을 통해서 이용을 하시더라도 저작권에 위반이 되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수업 영상 제작에 앞서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교육청의 자료에도 이런 주의사항이 써 있습니다. 위의 자료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 내에서의 기준으로 실제 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즉 하나의 기준은 있으나 선생님들 개인마다 구체적인 활용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빨간색 글씨로 써 있는 것은 제가 이 교육청 자료에 임의로 좀 더 추가해 놓은 내용이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요약해 놓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수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수업을 위해서 쓰시는 선생님들의 저작물 이용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수업에서 각 과목별로 이러한 내용들의 저작물 이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제가 임의로 한번 써본 내용인데요. 국어과의 경우에는 저도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소설이나 시 등의 문학 작품들이 개인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수업에 활용될 때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음악과는 작곡자가 따로 있는 악곡이라든지 음원 파일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미술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만드신 미술 작품들 또는 그것의 사진 이런 것들이 저작권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사회나 과학과 뉴스 보도 또는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전문 서적의 내용의 일부 또는 그것의 인용, 발췌문 등이 저작권에 해당될 수가 있겠고요. 체육과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특정 종목의 시범 영상이라든지 실제 벌어졌던 경기의 어떤 영상, 클립 자,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셨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위반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와 같은 내용들을 수업 영상에 포함시켰을 때, 즉 교과서의 내용의 일부라든지 또는 시중에 존재하는 유튜브라든지 EBS라든지 또는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등등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존의 자료들을
다시 이용해서, 즉 영상에 노출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 가능성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자, 학교 수업과 또는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등의 수업 지원에서는 위와 같은 저작권의 사용에 대해서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술 작품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뭐 글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일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 이 공문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이 다만 뒤에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접근 제한 조치 또는 복제 방지 조치 또는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께서 제작하셔서 업로드하시는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학생들에게만 줄 때, 그럴 때에만 저작권을 넘어서는 수업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튜브 등에 올리신 영상 자료가 전체 공개, 즉 로그인 없이 아무나 들어와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일 경우에는 저작물이 이용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격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자, 평소에 교실에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실 때에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학생들만 모아놓고 선생님과 함께 한 공간에서 외부인의 어떤 접근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을 위한 저작권의 침해 이용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원격 수업은 온라인인데 그럴 때에도 수업이라는 이유로 저작권을 어느 정도 넘어서는 수업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자, 교실이 아닌 공간에서, 즉 온라인에서도 수업을 위해서라면 저작물의 이용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업은 정규 교과 수업에 한정되지 않고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보충 수업, 계절제 수업, 시간제, 방과 후 등등의 수업에서도 수업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저작물 이용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오프라인 등교가 이제 시행이 되고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이 한시적으로만 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의 원격 수업 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한 원격 학습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즉, 공식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저작물이 들어간 수업 영상을 게시해도 될까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가능하지만 다만 그 온라인 공간에 접근하는 학생들을 제한해야 한다. 즉 외부인을 차단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공간에 선생님들께서 제작한 수업 영상 속에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럴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만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 영상을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한다. 즉 외부인이 통제된 공간 또는 로그인이 필요한 공간에 선생님들께서 제작한 영상에 링크를 보내든지 또는 링크가 없으면 아예 시청 자체가 불가능한 모드로 업로드를 하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방법은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자체 제작하신 영상의 경우에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전체 공개 모드로 이런 식으로 게시를 하시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선생님들께서 모두 다 지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박스로 쳐놓은 일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선생님들께서 자체 제작하신 영상을 업로드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부 공개 모드는요, 영상이 업로드되면 영상의 링크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럴 때 그 링크를 직접 받은 사람만, 즉 링크를 알고 있는 사람만 선생님들께서 게시한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드입니다. 저는 주로 이 일부 공개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고요. 그걸 수업 자료로 활용했을 때 한 3, 4년 정도 그런 수업을 진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요.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자, 더 철저하게 하시고 싶다. 그러면 비공개 모드로 올리셔도 되는데 이럴 때에는 학생들이 로그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로그인한 학생들의 아이디를 미리 파악하셔서 접근 권한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좀 다소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일부 공개 모드로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학생들에게 단톡방이나 밴드 등으로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시는 방법이지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장 또는 게시 모드에서 이 두 번째 있는 일부 공개 모드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원격 수업을 위해 교과서 내 사진, 지문 등을 이용하거나 PDF로 작성된 교과서의 자체를 제공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내의 저작물의 이용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께서 교과서에 있는 자료이고 수업을 위해서 수업 자료를 학생들한테 제공할 때 교과서 파일 전체를 PDF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면 그것은 출판사나 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수업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교과서 내의 자료는 일부만을, 즉 PDF 파일의 일부만을 제공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업을 위한 저작권의 사용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가능한 여지가 있다면 이용은 할 수 있겠지만 저작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전체보다는 일부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동영상이나 사진, 그림, 음원 등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일부만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나와 있죠. 교과서 PDF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교과서 내용의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교과서 파일 PDF일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출판사에서 전화를 통해서 전체 PDF 파일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라고 문의를 해보시면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출판사 쪽에서도 그것은 매출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 자체가 저작물이고 그것의 전체 파일을 학생들에게 수업 목적으로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좀 어렵다라는 게 어떤 출판사의 입장일 겁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음원을 우리가 수업 동영상 제작을 할 때 좀 아름답게 또는 학생들이 어떤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음원 파일을 학생들이 좋아하는 노래, 걸그룹이 됐든 뭐가 됐든 노래를 좀 듣고 싶다 이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가능할까요? 라는 뜻인데요. 자, 음원을 쓰는 것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동영상 수업을 하고 온라인 영상을 제작할 때 영상의 인트로 앞부분에 어느 가수의 음원 파일을 한 7초 정도, 길지도 않아요. 7초 정도 넣었던 적이 있는데 구글의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것은 저작물의 일부이고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음원을 제작한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이메일이나 또는 유튜브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경고 메시지로 해당 영상은 본 기획사의 어떤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했다 또는 사용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이고 혹시 이 영상으로 광고가 붙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제작사가 가져가겠다라는 식의 어떤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 수업 영상을 게시하실 때는 그 영상 속에 음원을 넣으실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음원 자체가 수업의 대상이고 내용이라면, 자, 이건 음악 수업일 때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음악 수업에서 특정 음원의 내용 자체가 수업의 내용의 일부로 포함이 된다면 음원의 일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얘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음원 전체를 수업에 쓰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이고 음원의 일부분, 여기는 아예 20% 최대 5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음원의 일부일 때에는 또 수업을 위해서는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효과 또는 효과음처럼 음악을 쓰고 싶다, 음원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작물의 이용으로 보기가 어렵고 수업 목적의 저작물의 이용을 보기가 어렵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특별히 주의하시고 좀 쓰고 싶으시더라도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경고를 받아보니까 당황스럽고, 저작권을 약간씩 넘나드는 것이 수업을 위해서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저작물의 침해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아주 꼼꼼하게 그것들을 체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요.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사용하시고 싶다면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쓰시면 됩니다. 즉, 그런 음원을 공유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사이트 등에서 공유 저작물 형태의 음원 파일을 배경음악으로, 즉 수업 대상이 아니라 효과음이나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가능한 음악들이 일부 있습니다. 자, 이런 음원들을 수업 영상에 활용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요 링크는 이 동영상의 상세 설명 페이지에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폰트 사용에 있어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기존의 윈도우에 깔려있는 폰트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프로그램 회사에서는 번들로 제공된 기본 폰트를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폰트 사용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료 폰트는 유료 폰트와는 달리 비용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폰트이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이면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용 또는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폰트일지라도 무조건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 교육 목적으로 학교에서 단체에서 쓰는 경우에는 이것이 무료 폰트라도 저작권 침해일 여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폰트를 따로 설치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폰트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폰트 역시도 하나의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수업 영상을 제작하실 때 폰트 사용에 있어서 혹시 이것이 유료 폰트이고 그렇지만 내가 다른 경로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쓰는 폰트는 아닌지, 또는 무료 폰트이지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편집을 통해서 요거를 가장 앞부분에 좀 배치를 하고 싶은데 영상의 특성상 뒷부분은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인물이 포함된 화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이 나와서 수업에서 영상에서 수업을 막 하고 계시니까 막 반갑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표정이 재밌기도 하고, 순간 캡처하니까 막 웃기기도 해서 그 수업 영상을 캡처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그 온라인 놀이터,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단톡방에 막 게시해가지고 재밌어하고 또 그거를 하나의 어떤 놀이처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저작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임을 사전에 반드시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교과서 내에 어떤 저작권이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어의 경우에 시의 어떤 일부라든지 소설의 한 문장들이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데, 그게 캡처가 돼가지고 온라인 공간에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에 노출됐을 때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수업 때 예를 들면 줌이라든지 화상회의에서 학생들의 얼굴이 노출된 장면을 학생들이 캡처를 해서, 또는 선생님의 얼굴을 캡처해서 그것을 온라인 공간에 게시했다면 그것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초상권까지 침해될 수 있는 것임을 반드시 교육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덜 성장했기 때문에 사리 판단 분별이 좀 흐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이유로 친구의 얼굴을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고 그것이 또 분쟁으로 이어져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꼭 주지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인데요. 로그인이 없는 서비스로 수업 영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오늘 계속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저작권법에 의해서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 드리면 교실에서 참관 수업이 있겠지만 교실 속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에게만 저작물을 이용한 수업에 허용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영상을 제공하실 때에는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또는 링크를 통한 비공개 접근으로만 영상을 제공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교육청에서 온 저작권의 이해 자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꽤 길어진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수업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실 때 한 번쯤은 꼭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